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만식의 고백에 순이는 충격에 빠진다. 그런데 도윤이 어머니는 당신 언니가 아니에요. 순이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럼 누구세요? 도윤아, 너는 정말로 순이의 아들이야. 만식의 폭탄 선언.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의 하루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지만 저희에겐 큰 기쁨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용기입니다. 새벽 5시 한순이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7세의 몸이지만 아직 건강한 편이었죠.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장날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러 봤습니다. 요즘 들어 관절염이 심해져서 아침마다 몸이 뻣뻣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려면 일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서 간단히 미숫가루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고 어제 밤 준비해둔 배추와 물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배추 10포기, 무 20개. 등이 굽어진 순이에게는 제법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순이에게는 이 작은 농사가 전부였습니다. 겨우 반평 남짓한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이지만 장에 내다 팔면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나왔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시골 마을의 이른 아침은 고요했어요.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멀리서 트랙터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김씨가 벌써 밭일을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순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마을 골목길을 지나면서 몇 집 대문 앞을 지났는데 아직 잠들어 있는 집들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그냥 평범한 독거 할머니로 여겼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에 실패해서 혼자 늙어가는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순이 씨는 참 불쌍해. 젊을 때 남자한테 속아서 혼자 늙어가고 있으니. 이런 식의 수군거림을 순이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순이의 진짜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35년 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정만식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 모든 진실 말이에요. 버스 종점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벌써 몇 명의 장사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씨 할머니는 달걀을 가져왔고 박씨 아저씨는 고추를 한 보따리 메고 있었습니다. 모두 순이처럼 생계를 위해 장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죠. 순이는 평소처럼 구석진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거든요. 35년 전 정만식과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 바로 이 종점이었으니까요. 순이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종점 관리인 이철수가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의 마른 체구에 늘 낡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그였죠. 이 종점에서 벌써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철수와 순이는 오래된 안면이었어요. 사실 철수는 순이보다 몇 살 위였고 젊은 시절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 종점에서 일해왔으니 이 마을의 모든 사연을 다 아는 산증인 같은 존재였죠.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말이에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순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그녀 옆에 앉더니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어요. 아침 햇살이 휴게소 안으로 스며들어 따스한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장사도 안 하려 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이렇게 나와서 푼돈이나 벌고 있으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그래도 건강할 때 움직여야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늙어버려요. 몸을 쓰고 살아야 정신도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철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일 그만두면 뭐라고 살지 모르겠어요. 순이의 시선이 휴게소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종점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죠.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작은 시골 종점의 모든 역사가 그 벽에 담겨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에는 초가집들이 보였고 1980년대 사진에는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점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중 한 장에는 1987년 여름 버스 종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버스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뒤편으로는 당시 젊었던 철수의 모습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30대 초반이었던 그는 지금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순이의 가슴 한 구석이 저려왔어요. 사진 속의 여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고 남자는 정만식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철수도 마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순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 얼굴이 많이 변했고 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1987년 여름 23살의 순이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정만식과 말이에요. 그는 방학 때마다 외할머니 댁이 있던 이 마을에 내려와 순이를 만났어요. 키가 크고 다정한 눈빛을 가진 만식은 순이에게는 꿈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시골 마을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만식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이 순이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자리 잡으면 바로 결혼하자. 서울에서 취직하고 집도 마련하고 그러면 내가 올라와서 같이 살자.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만식의 약속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는 순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순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울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국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 만식은 술에 취해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버스에 오르려던 그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끌어갔어요. 순이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자신의 사랑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곧 소문이 퍼졌죠. 만식이 서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소문이요. 순이의 언니가 만식과 결혼했다는 이상한 소문도 함께 돌았어요. 아무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만식이 끌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수 씨도 보셨겠네요. 그 일 말이에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에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뭔 소리요? 무슨 일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요. 철수의 눈빛에 이상한 기색이 더욱 짙어졌지만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버스 온다. 철수의 외침에 순이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35년 전의 기억을 뒤로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일어났어요. 멀리서 버스가 모락모락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순이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그때의 사랑처럼 말이에요. 참 바보 같았지. 순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 오래된 종점 휴게소가 보였고 벽에 걸린 사진들도 그대로였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추억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시내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논밭들이 지나가고 가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순이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평소 자리에 채소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배추 싸게 가져가세요. 무시라고 달아요. 하루 종일 목청을 높여 외쳤지만 요즘엔 손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재래시장은 점점 한산해지고 있었거든요. 해질 무렵 순이는 남은 채소 몇 개를 보따리에 싸서 다시 버스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접었어요. 몸이 좀 피곤했거든요. 종점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한산한데 오늘은 몇 명이 더 있었어요. 순이는 별 생각 없이 평소 자리인 구석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한순이 씨 맞으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순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죠. 네, 누구세요? 순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자신을 찾는 젊은이라니 도대체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을 걸어서 저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도윤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혹시 1987년에 이곳에서 정만식이라는 분을 아셨나요? 그 순간 순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만식요? 그 사람을 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여쭤봤나 봅니다. 도윤은 순이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일이라서요. 어떻게 그 이름을?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거든요.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이고 왜 만식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때 종점 관리인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이 씨, 이 청년이 누구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철수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듯 말했어요. 이상하네. 이 청년 순이 씨 젊었을 적과 닮았어. 네. 순이는 철수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철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게 눈매가 비슷해 보여서 그런가? 특히 눈빛이. 철수는 말을 흐렸지만 계속 도윤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도윤도 철수의 시선을 받으며 어색해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1987년에 여기서 일하셨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벌써 35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지. 왜 그런가? 그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깐 도윤과 순이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워낙 바빴거든. 하지만 순이는 철수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철수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순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만식이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이건 어디서? 아버지께서 간직하고 계셨던 사진입니다. 아버지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말하는 아버지가 설마 만식일까요? 네. 정만식? 제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순이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만식의 아들이라니. 그렇다면 만식은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철수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건가? 여기서 찍은 것 같은데요. 배경이 이 종점과 똑같거든요. 도윤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배경에는 지금의 종점 휴게소와 똑같은 건물이 보였어요.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식이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었다니. 그렇다면 정말로 마을 소문이 맞았던 건가요? 아버지께서 꼭 한순이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의 말에 순이는 더욱 놀랐어요. 만식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왜 저를요? 그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윤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당시 종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젊은 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철수는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철수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뭔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주소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윤은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서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35년 동안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식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그것도 아버지께서 직접 설명해 드릴 거예요. 도윤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버스에 올랐지만 창문 너머로 계속 순이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떠난 후 순이는 손에 들린 주소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아온 과거의 그림자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순이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 있었거든요. 마치 옛날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 그날 밤 순이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건넨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35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만식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이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1987년 여름 23살이었던 자신이 나오는 꿈을요.
그때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맑은 눈망울을 가진 순이를 좋아하는 총각들이 많았어요. 마을 이장의 아들,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읍내 상점을 하는 청년까지 모두 순이와 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서울에서 온 대학생 정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으로 매년 여름휴가 때마다 외할머니 댁에 머물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순이는 그의 다정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키가 크고 멋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그는 도시 남자의 세련미가 있었거든요. 특히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풍기는 교양 있는 모습이 순이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순이 양, 서울 구경 한번 오고 싶지 않나요? 만식은 늘 순이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명동의 번화한 거리, 한강에서 보는 일몰, 대학로의 카페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순이에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졸업하고 취직하면 말이에요. 만식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순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순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름 내내 둘은 매일 만났어요. 마을 뒷산에 올라 별을 보기도 하고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만식은 순이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순이는 만식에게 시골의 정취를 보여줬어요. 순이 양은 정말 순수해요. 서울 여자들과는 달라요. 서울 여자들은 어때요? 너무 복잡해요. 계산적이고. 하지만 순이 양은 마음이 맑고 착해요. 만식의 말에 순이는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울 여자들과 비교당한다는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의 여름이 깊어갈 무렵 만식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순이야, 나와 결혼해줘요. 이번 겨울에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거예요. 그리고 봄에는 순이 양이 서울로 올라와요.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고 신혼집도 마련해 놓을게요. 순이는 설렜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실까요? 하지만 순이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제법 땅을 가진 유지였던 한철호는 딸의 연애를 못마땅해 했어요. 서울놈이 뭘 믿고 우리 딸을 데려간다고 하는 거야? 대학생이면 뭐가 대단한가? 집안도 모르는 놈한테 딸을 맡길 수는 없어. 아버지는 순이와 만식의 만남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만식이 서울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화를 냈어요. 딸을 서울로 보낼 생각은 없다. 이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야지. 서울 가서 고생하라고 딸을 키운 게 아니야. 순이는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은 완고했거든요. 오히려 순이가 만식을 계속 만나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했어요. 아버지, 저는 만식 씨를 사랑해요.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세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 현실을 봐라. 서울 놈들은 시골 처녀 놀리고 버리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거든요. 8월 말 만식이 서울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순이야,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가 취직하고 집도 구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요. 꼭 데리러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마지막 밤 만식은 순이를 종점 근처 작은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막걸리 한 잔을 나눠 마셨어요. 주막 할머니는 젊은 연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순이야, 제가 꼭 데리러 올게요. 약속해요.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바로 편지 보낼게요. 술에 취한 만식은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순이도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달빛이 비치는 주막 마당에서 둘은 오랫동안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사랑해요, 순이야.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 사랑해요. 꼭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만식과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만식을 배웅하러 버스 종점에 나왔습니다. 종점 관리인 철수도 일찍 출근해서 버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순이는 마지막까지 만식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가야겠네요. 마음은 여기 두고 가는 것 같아요. 만식은 아쉬워하며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연락 꼭 주세요. 저 매일 우체국에 가서 편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세단 한 대가 종점 앞에 급하게 섰어요.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정만식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만식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순이도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어요.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잠깐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뭔 소리예요? 저는 지금 서울로 가야 하는데 버스도 곧 와요. 설명은 차 안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타세요. 남자들은 강제로 만식을 차로 끌고 갔습니다. 만식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순이는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꼭 기다려요. 차 안에서 만식이 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차는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순이는 멍하니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꿈 같은 현실이었어요. 철수 아저씨, 방금 뭐였어요? 왜 만식 씨를 그렇게... 나도 잘 모르겠네.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지. 걱정하지 마라. 철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만식은 타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만식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만식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매일 우체국에 가서 편지가 왔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우체부 김 씨는 매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없네요, 순이 씨. 내일 다시 와보세요. 네, 그럴게요. 수고하세요. 순이는 실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만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자신을 그냥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순이는 계속 만식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주막에서 나눈 대화, 그의 진심 어린 약속들. 모든 게 거짓일 리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됐죠. 만식이가 서울에서 다른 여자 만났대. 아, 정말? 순이가 완전히 버림받은 거네. 역시 서울 남자는 믿을 게 못 돼요. 시골 처녀 놀리고 버리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수상했어.
순이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만식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욱 이상한 건 그 소문의 출처를 아무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든 게 애매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어요. 만식이가 순이 언니랑 결혼했다던데, 언니가 갑자기 서울로 갔다고 하더라. 아, 그래서 순이가 저렇게 된 거구나. 순이의 언니 한순자는 정말로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언니의 방에는 옷까지 몇 벌만 남아 있었고 평소 아끼던 장신구들도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언니의 빈 방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언니와 만식이 무슨 관계란 말인가요? 언니는 만식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언니는 어디 간 거예요?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아버지는 화만 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 아버지의 눈빛에서 죄책감 같은 것이 스치는 걸 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언니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잖니. 계속 물어보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수다스럽던 어머니가 이상하게 말수가 적어졌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불쌍한 순이. 완전히 속았네. 그래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젊은 게 너무 순진했어. 사람들은 순이를 동정하면서도 뒤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이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에 평소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생리가 멈췄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혹시?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식의 아이를 가진 걸까요? 마지막 날 밤 주막에서 돌아온 후에 만식과 함께했던 그 시간.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순이는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순이의 예감은 확실해졌습니다. 임신이 틀림없었어요. 순이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만식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겼어요. 만식이 돌아오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심각하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순이야, 잠깐 이야기하자. 네, 아버지.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너, 혹시 그 서울놈하고.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눈치챈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가진 거 아니냐? 순이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이는 최대한 숨기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 못된 것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순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이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뺨이 따갑고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는 만식 씨와 결혼할 거예요. 그분이 꼭 돌아올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돌아와? 그놈이 이미 내 언니랑 결혼했는데? 네.
순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와 만식이 결혼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언니는 지금 서울에서 그놈과 살고 있다. 내가 가진 아이는 그놈의 아이가 맞지만 이제 내 아이가 아니야. 아버지의 말을 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너는 그냥 모르고 살아라. 아이는 언니가 키울 거야. 그게 다들에게 좋은 일이야. 그럴 수 없어요. 제 아이인데.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어요. 순이는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순이를 멀리 있는 친척집으로 보냈어요. 마을에서 몇 시간 떨어진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순이는 그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작지만 예쁜 아이였습니다. 만식을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아볼 시간도 없이 며칠 후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엄마가 데려갔다. 서울로 갔어. 친척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만식도 아이도 모두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어제 꿈에서 깨어난 순이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도윤이 준 주소를 찾아가기로 말이에요.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순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했어요. 도윤이 준 주소를 보니 시내에서도 제법 좋은 동네였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1시간쯤 지나서 순이는 그 주소를 찾았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입구에는 경비실도 있고 잘 정돈된 화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이 같은 시골 할머니가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곳이었죠. 여기가 맞나? 순이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높은 곳이었습니다. 순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촌스러운 옷차림,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만식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순이는 호수를 찾아 걸었습니다. 1503호. 찾았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35년 만이야. 어떻게 말을 꺼내지? 순이는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걷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어제 만났던 한순이입니다. 아, 할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좀 더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어요. 마치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순이는 긴장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도시의 아파트는 순이가 사는 시골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등을 순이 쪽으로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순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35년 만에 다시 보는 정만식이었습니다. 순이야. 만식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어요. 순이를 향해 돌아선 그의 얼굴.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만식 씨, 만식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몸, 깊게 팬 주름들, 그리고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 많이 늙었지? 만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예전 그 밝은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늙었네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만식은 여전히 멋있어 보였어요.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특유의 기품은 그대로였거든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서로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앉으세요. 할 말이 많아요. 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도윤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 드릴게요. 도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순이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실 여유는 없었어요. 너무 긴장됐거든요.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만식의 첫마디에 순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만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건가요? 그럼 마을의 소문이 사실이었던 건가요? 그렇구나.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순이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만식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윤이 어머니는 당신 언니가 아니에요. 네. 순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언니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요? 마을에서는 분명히 언니와 만식이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세요? 도윤이 어머니는 그건 복잡한 이야기예요. 만식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35년 전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날 아침 검은 차에 끌려간 것 기억나죠? 네, 기억해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라고요? 아버지가요? 왜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강제로 끌고 갔죠. 만식의 설명에 순이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니. 어디로 끌고 갔어요? 서울의 어떤 건물이었어요. 거기서 협박을 받았죠. 협박이요? 당신을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거부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서 연락을 못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3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언니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그것도 당신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순이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그럼 도윤이 어머니는 당신 언니가 맞아요. 하지만 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윤아, 저는
저는 진실을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혼란과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순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도윤아, 이해해줘. 할머니께는 알 권리가 있어. 만식이 도윤을 달랬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권리요? 35년 동안 저를 버리고 살았으면서 도윤의 말에 순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을 버렸다고요? 무슨 뜻인지. 도윤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도 진실을 다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윤과 만식 사이에 긴장감이 흘렸어요. 분명히 이들 사이에는 순이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혼란스러웠어요. 도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순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5년 동안 저를 버리고 살았으면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순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만식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더 큰 의문들이 생겨났거든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벌써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철수 씨, 일찍 나오셨네요. 아, 순이 씨.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어요. 철수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그 청년 만나러 갔다 왔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이상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 청년이 만식 씨 아들이래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말없이 순이를 바라봤어요. 그렇구나. 철수 씨, 혹시 그때 일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철수가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철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담배 한 개비를 꺼냈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씨, 정말 알고 싶어요? 네. 제발 말해주세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술집에서 일이 있었어요. 술집에서요? 당신 아버지가 마을 유지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도 심부름으로 거기 갔다가 철수는 말을 잇기 어려워했어요. 3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만식이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없애버린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없애버린다고요?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서 멀리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철수는 또 망설였습니다. 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요? 빚쟁이들과 손을 잡았어요. 만식이를 협박해서 서울로 보내버리기로 했죠. 순이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꾸몄다니. 그런데 왜 그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 아버지가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35년 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당신 언니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요? 언니가 만식이랑 결혼했다는 소문.
그런데 그 소문을 퍼뜨린 게 당신 아버지였어요. 순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가 직접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왜 그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언니가 정말로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철수는 또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에 뭐요? 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잠깐 마을에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아이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요? 네. 갓난아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이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순이는 숨이 막혔어요. 설마 그 아이가. 언니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당신 아버지랑 몰래 만나고는 금방 떠났어요. 순이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5년 전 자신이 낳았던 아이. 혹시 그 아이가 도윤일까요? 철수 씨, 혹시 그 아이가.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철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버스를 탈 기분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철수 씨, 저 오늘은 장에 안 가겠어요. 그래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요. 순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계속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내 아이일까? 그럼 만식이는 왜 언니와 결혼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도윤이는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봤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순이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순이는 결심했어요. 직접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어머니가 사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치매가 있으셨지만 가끔 옛날 일은 기억하곤 하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순이에요. 순이야? 우리 순이가 왔구나. 다행히 어머니는 순이를 알아보셨어요. 어머니, 옛날 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옛날 일? 뭔 일?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런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알아야 해요. 너희 아버지가 모든 걸 정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언니가 키우기로 했어.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어. 그럼 정말로 제 아이를 언니는 아이를 못 가졌거든. 그래서 어머니의 말에 순이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언니의 아이로 만든 거였어요. 그럼 도윤이가, 누가 도윤이야? 모르는 이름이네. 어머니는 다시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순이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35년 동안 언니의 아들로 살았던 자신의 핏줄이었던 거예요. 순이는 요양원을 나와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내 아들, 도윤이가 내 아들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만식이는 왜 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순이는 다시 도윤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어제 어머니로부터 들은 진실 때문에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35년 동안 숨겨진 비밀들을 더 이상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어요.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대한다니. 도윤아, 아니, 도윤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윤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순이는 급하게 막았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순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만식이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들어온 것을 알고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만식 씨, 왜 또 왔어요? 어제로 끝인 줄 알았는데. 만식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모든 진실을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진실이요? 어제 다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순이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 아닌가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만식은 휠체어를 돌려 순이를 바라봤고 도윤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35년 전 제가 낳은 아이를 언니가 데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아저씨도 증언했어요. 언니가 아기를 데리고 마을에 왔었다고. 만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만식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도윤이가 제 아들 맞죠? 아닙니다. 도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요. 도윤의 격한 반응에 순이는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부정하는 걸까요? 도윤아, 진정해. 만식이 도윤을 달랬지만 도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왜 이런 말을 듣고 계세요? 저는 분명히 어머니가 낳으셨다고 들었는데. 도윤아, 만식이 힘없이 말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만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너는 정말로 순이의 아들이야. 뭐라고요? 도윤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어요. 35년 전 내가 순이와 마지막 밤을 보낸 후에 순이가 임신을 했어. 만식의 고백에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아버지가 모든 걸 꾸몄어. 아이를 순이 언니의 아들로 만든 거야. 그럼 제 어머니는? 내 어머니. 순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그래서 너를 자신의 아들로 키운 거야. 도윤은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 순자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도 너를 아들로 여겼어. 하지만 도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복잡한 진실을 알면 너만 아플 것 같았거든. 만식이 변명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럼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이 순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찾지도 않으시고, 도윤아. 순이가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은 뒤로 물러났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도윤이 만식을 바라봤어요. 왜 진짜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35년 동안 만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순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진실을 피해온 것이었거든요. 도윤아, 이해해줘.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했다고요? 그게 35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을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되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그리워했어요. 그리워했다고요?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몰랐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이의 절규에 도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은 뭐였어요? 거짓으로 산 거예요? 아니야, 도윤아. 너를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진심이었어. 만식이 달랬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이라고요? 진실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때 갑자기 만식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급하게 만식에게 달려갔어요.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순이도 걱정스러워하며 다가갔어요. 하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잠시만 있으면 돼.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도윤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만식은 물을 마신 후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식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순이는 불안했어요. 만식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도윤이 어머니, 순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말하지 않았어. 도윤이 긴장하며 만식을 바라봤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도윤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너가 3살 때였어. 병이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순자는 원래 건강하지 못했거든. 너를 낳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 순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니. 그동안 언니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너를 돌봐주던 유모였어. 순자가 죽기 전에 부탁한 사람이었지. 그분이 너를 친어머니처럼 키워주셨어. 도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도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고, 진짜 어머니는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그때 진짜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이 순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만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힘들어 보였어요. 순이의 아버지가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만약 연락하면 순이와 도윤 모두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거든.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35년 동안.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순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늘 궁금했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만식의 고백에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만식도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신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식도 똑같이 아파하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순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나는 용기가 없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 3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럼 언제부터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계셨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항상 알고 있었어. 멀리서나마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당신이 장에 나가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 순이는 놀랐어요. 만식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럼 자신이 외롭게 살아온 것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왜 진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된 것도 부끄러웠고, 만식이 휠체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식이 또다시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아버지, 도윤이 급하게 만식에게 달려갔어요. 물을 가져다 주고 등을 문질러줬지만 만식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순이도 걱정스러워하며 다가갔어요. 하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만식은 고집을 부렸어요. 순이에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순이야, 35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 저도 그랬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만식의 손을 잡으니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윤이를 잘 부탁해. 이제 너의 아들이니까.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자가 되어서 다행이야.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계속 키우셔야죠. 우리 셋이 함께 살면 되잖아요. 도윤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만식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나는 이미 오래 산 것 같아. 너희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떠나야 한다니. 만식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다시 만났는데 함께 살 시간이 필요해요. 순이야, 고마웠어. 35년 전 그 여름.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 만식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순이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어요. 꼭 만날 거예요. 순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만식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도윤이 만식을 흔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만식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만식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어요. 참석한 사람은 순이와 도윤뿐이었습니다. 만식은 생전에 조용한 장례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화려한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소박한 이별을 바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이와 도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도윤이 처음으로 순이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거든요. 아니야, 도윤아. 이해해.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야. 너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는지, 도윤의 목소리에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장례식 후 도윤은 만식의 유골함을 들고 순이 앞에 섰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골을 어디에 모실까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종점에 가자. 우리가 처음 만난 곳으로,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골 종점으로 향했어요. 35년 전 모든 일이 시작된 그곳으로 말이에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순이 씨, 이 청년과 함께 오셨네요. 어제 만났던, 네, 철수 씨, 저희 모자입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철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 그 아이가, 35년 전 그 아이가, 네, 도윤이가 제 아들이에요. 이제야 찾았어요. 철수는 감회가 깊은 표정을 지었어요. 35년 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진 거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었네요. 다행히 만나셨네요. 철수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순이는 만식의 유골함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그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젊은 시절 자신과 만식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만식아, 이제야 내 아들을 찾았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게 되어 다행이야.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윤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모습이었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사랑하셨구나. 서로를 정말 많이. 그래. 지금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순이와 도윤이 함께 탔습니다. 진짜 모자가 되어서 말이에요. 도윤아, 앞으로 우리 함께 살자.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가을 노을이 번졌어요.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심는 일입니다. 오늘 그 불씨가 조금이라도 따뜻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